1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 그리고 계절이 바뀌어서 더위가 성큼 다가왔네요. 우리 집은 왜 부가 쌓이지가 않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지요? 하는 일마다 늘 어려움을 겪고 모든 일들이 쉽게 풀려나가지 않으면서 늘 꼬여만 갈까요? 우리 집은 언제쯤 돈이 쏟아져 들어오게 될까요? 이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운호입니다. 부잣집들의 사진과 그렇지 않는 집들의 사진을 비교를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냥 무심코 지나쳐 버리고 계시지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셨지요. 우리 집은 공부할 분위기와 공부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공부를 잘 할 수 없다고 말이지요. 왜 명문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할까요? 왜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기서 강남 8학군을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돈 역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이 쌓여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지만 돈이 모여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풍수학이라는 것도 어떻게 하면 가정에 돈이 쌓여지게 할 수 있을까, 또 행복이 머물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심리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스쳐가는 작은 암시에 영향을 받고 세뇌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풍수학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과연 어떻게 하면 가정에 재물이라는 것을 쌓여만 가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것을 먼저 만들어 가기 전에 가정에서 재물이 쌓이는 것을 막는 그 기운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TV에서 보면 부잣집에 가정과 인테리어를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멋있죠. 이렇게 하는 것은 돈도 많이 들 것이고 일반인들은 하기 힘든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가정에 부를 쌓이는 것을 막는 망하게 하는 그 기운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만 확실히 제거를 하신다면 닭띠분들의 가정에는 부가 서서히 쌓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 부가 흘러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쌓여진 부를 이용해서 닭띠분들의 가정을 더욱 멋있게 번영이 넘쳐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닭띠분들 가정에 부를 쌓이게 막는 5가지 기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방에서 먼지나 찌든 때 더러움입니다. 지금 닭띠분들 주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가정에서는 돈이 쌓이는 것보다 흘러나가는 것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TV에 나오는 부잣집의 화장실과 주방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이러한 더러운 먼지 찌든 때가 싱크대 개수대에 쌓여 있거나 설거지를 하지 않은 그릇들이 있는지 보세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화장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자들의 집에 있는 화장실의 건물과 가난한 집의 화장실을 비교를 해보세요. 그 명확한 차이는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더러움과 먼지 쓰레기들은 가정에서 아주 나쁜 기운을 생성해내고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지만 합니다. 이렇게 나쁜 기운들이 흘러다니는데 재물이란 좋은 기운이 가정에 쌓일 수가 있을까요? 혹시 뚜껑이 없는 쓰레기통을 두고 있다면 반드시 주방의 쓰레기통이라도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셔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지, 찌든 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제거를 하셔야 합니다. 늘 분위기를 상쾌하고 깨끗한 기분이 들도록 만들어 두셔야지만 합니다. 이렇게만 하신다면 여러분들 가정에 흘러다니는 돈보다는 쌓이는 돈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방에 깨어지거나 쓰지 않는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깨어지거나 고장난 물건은 파괴를 상징하는 것이라서 돈이 불어나고 모여지는 데는 생성과 번영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파괴의 개념이 드러나고 있다면 가정에서 재물운이 좋아져서 쌓여가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날카로운 기운과 파괴의 기운은 반드시 주방과 화장실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혹시 깨어진 그릇이나 접시, 고장난 주방용품이 있다면 반드시 버리시거나 고쳐서 사용하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칼과 날카로운 도구는 가능하면 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두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날카로운 기운을 가진 용품은 반드시 뚜껑이 있는 통 속에 넣어서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포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수조통에 넣어 두셔야 하는 것이고, 혹시 걸어 두셔야 한다면 그 끝이 아래를 보도록 걸어 두셔야 합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화장실에 큰 방거울이 많을 거예요. 그 거울은 가장 깨끗하게 닦아져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힘들게 했던 추억이 깃든 물건들은 치우셔야 합니다. 비록 손때가 묻고 정이 든 물건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너무 힘들었던 여러분들의 추억을 연상케 하는 그런 물건들이라면 반드시 치우셔야 합니다. 혹시 버리는 아까운 물건이라면 깨끗한 함 속에 넣어서 창고에 보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밖에 두어서 눈에 잘 띄게 만들어서는 닭띠분들의 뇌 속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부정적인 기운을 자꾸 연상시키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이 부정적인 기억들은 절대로 좋은 기운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뇌 풍속에서는 작은 변화를 통해서 큰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에서 기초가 된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의식 속에 있는 이 패배감이라는 것은 어렵고 어지를 소멸시키고 상승하려는 기운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을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방에 키우는 식물은 잘 자라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잘 자라지 않는다거나 시름시름 시들어가는 식물이라면 치우시거나 버리셔야 합니다. 죽은 식물은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시들어가는 식물이라면 살려내시던가 버리시던가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시들어가는 식물은 사회 개념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재물의 기운은 생동감이 넘치고 활력이 넘쳐야지만은 생겨나는 기운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러한 환경에서는 재물에 관한 번영의 기운이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주방과 화장실에 필요 없는 전열기가 있다면 치우셔야 합니다. 혹시 주방에 난로가 있다면 치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뜨거운 것은 화오행을 말하는 것이고, 이 화오행이란 것은 타올라야만 하는 것이고, 종국에는 소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래서 가능하면 치우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만은 어찌 보면 나비 효과라는 이론과 비슷한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막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닭띠 분들에게 알려드린 부분들을 꼭 실천을 하셔서 가정의 재원이 넘쳐나는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늘 닭띠 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